예. 강의는 지금 녹화 중이고요. 우리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허승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3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허승우 목사님, 마이크 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다. 오늘 이렇게 또한 새로운 변화되는 시대에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세계 선교사회, 우리 귀한 미디어 팀을 통해서 우리 문상호 목사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의 위임 명령에 따라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오히려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AI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또한 사역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교수님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지도하실 때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제도 우리 1, 2강의 정말 유익한 강의를 나눠주셨고요. 오늘 3, 4 강의를 나눠주실 우리 김유진 교수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까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이런 강의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목회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문상훈 선교사님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소개해드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제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는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초반에는 좀 더 ABC 차원에서 기초부터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의안을 제가 이 시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강의안 지금 공유가 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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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이 내용들로 좀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AI로 문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보고서들을 완성할 것인가, 또 사역적인 것들도 조금 더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 어제 이제 질문해 주신 가운데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것 자체를 어떻게 회원 가입하는지, 또 어떻게 로그인하고 또 기본 설정을 해야 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챗GPT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챗GPT를 열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게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처음에는 이 오른쪽에 보면 가입하기 또 혹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구글 메일이나 혹은 심지어 카톡으로도 연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핸드폰이나 혹은 노트북에 그 계정을 여러분 연동하시면 좋은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를 연동하실 때에는 거기에 있는 정보를 때로는 여러분들이 서로 연동해서 지금 오늘 다루게 될 메일링 같은 것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사역적으로 쓰는 것을 여러분 연동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활용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참고로 이 챗GPT를 제가 유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플러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 하단에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 하단에 이것을 이제 누르시면 여기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다양하게 일반적인 설정부터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개인 맞춤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여기에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그냥 프롬프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그 하나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채팅방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시면 제가 이걸 지금 올려드렸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두 가지를 제가 담았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서울에서 청년 목회를 하며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이자 대학 교수로서 교회에서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강의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확인된 자료만을 제시해줘요. 자료의 출처를 서지 정보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단편적이지 않고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시해줘요. 예를 들어 제가 이것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저에게 챗GPT의 어떤 맞춤형 지침에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깔아놓은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 외에도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어떤 계정의 정보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어떤 안전이나 어떤 이런 그 보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들이 밖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그 챗GPT나 또 여러분들 제미나이 이 클로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여신 거로 바로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채팅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분 내용에 이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 설정까지 간단히 말씀드렸고 어제 PDF 파일을 과연 어떻게 듣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오해해서 처음 설명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좀 하나 좀 찾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어도비라고 하는 어도비 아크로벳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앱 프로그램이고요. 앱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노트북이나 여러분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이 어도비 아크로벳을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여러분에게 바로 채팅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깔려 있으신 분들 요거를 누르셔서 이 무료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카톡에서 PDF 파일을 여러분 넣어서 여시면 바로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카톡 열었는데도 안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같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환각을 최소화하는 방법의 프롬프트 예시 조금 전에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저의 경우에는 이제 서지 정보를 정확히 제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로 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저자, 또 어떤 책 제목, 논문이면 논문 제목이죠. 인용된 거면은 실제 어떤 학술 지명, 그리고 몇 호, 몇 집 몇 호, 몇 년도, 페이지까지 정확하게 서지 정보를 저는 다 제시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요. 제가 초반에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환각이 나타납니다. 종종.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항상 이거는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네.
여기 보시면 오늘 여러분과 다루게 될 내용들은 어제 두 강의를 통해서 만든 이 GPT하고 또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좀 계속 사용할 건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선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에 있어서 최소한 절반 아니면 시간적으로나 능률로 한 70% 이상이 여러분 절감된다라고 하는 이런 실제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고요. 두 번째 여러분 후원과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또 프로젝트 제안서 또 현지 분석 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자동으로 산출하는지 좀 자동화 어떤 그런 것들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이 챗GPT라고 할 수 있는 마이 GPT 개념을 30분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한 5초 만에 잠깐만에 이거는 제가 이따 바로 시연을 해드리겠고 여러분들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각을 좀 교차 검증하는 그런 작업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AI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단순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말 많은 시간, 60, 7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후원 보고서에 직접 이 수치를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달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고 AI가 어떤 부담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줄여들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시해 드리는 것들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렇게 활용하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도움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세 가지 문서 유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될 어떤 문서가 크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강의 순서대로 다룰 예정인데요. 먼저는 정기 후원 보고서에 대한 차원입니다. 저도 사실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월에 여기에 카페교회를 청년들과 개척을 한 이후로 여기저기에도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향 교회에서도 후원도 해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어떤 거기에 응당 어떤 선교 보고 또 혹은 사역 보고를 해드리려고 이제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적잖게 부담이 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때로는 어떤 후원교회에 제출을 하거나 또 뒤에 나오는 구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때그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연구 논문들을 많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몇 시간 걸릴 작업을 사실 몇 분 만에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제 매번 반복되는 이런 A타입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시도를 좀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한 30분 걸렸던, 1시간 걸렸던 작업을 아주 짧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시간은 오히려 더 다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처음에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시면 문체나 내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수정을 하셔서 한번 여러분의 문체와 형식으로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 달에는 그거를 샘플로 집어넣으면 자동 여러분들의 스타일, 취향에 맞게끔 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에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하고 함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챗GPT 아까 대부분 로그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로그인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바에 그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 거를 여기 열어서 여러분께 진행을 하겠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그 이쪽에 더보기 제 거의 경우에 여러분께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더보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어떤 그 GPT에 대한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게 조금씩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만들었을 때와 또 제가 PPT 자료를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를 GBT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만들기 먼저 처음에 여러분이 내 GPT를 이렇게 하나 설정을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아까 제가 실제로 이걸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똑같이 제가 두 개나 해놨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좀 해보려고 해놨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GPT,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능하면 하나씩 같이 따라 하시면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챗GPT를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 바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GP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아까처럼 요 직전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있는 만들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눌러도 됩니다. 아까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기 영어로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성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프롬프트를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하나씩을 제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채팅방에 올려드린 것들을 지금 만들기의 구성을 누르셔서 하나씩 지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조금 쉽지가 않아서 제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미 PPT를 또 추후에 다 제공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그 시연하는 단계별로 여러분이 이름을 여기 후원 보고서 도우미라고 나와 있죠. 후원 보고서 도우미 이렇게 요 내용을 쓰시고 또 설명에는 선교 후원 보고서 자동 작성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시서는 여기 설정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같이 여러분에게 채팅방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올린 거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 보고서 도우미 해놓으시고 약간씩 여러분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교 후원 보고 자동 작성 이 부분을 하시면 아까 다시 챗GPT로 들어가시면 이 내용들이 채워집니다. 저는 제가 써놓은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놨거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미 후원 보고서 도우미, 또 선교 후원 보고서 작성, 자동 작성,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채팅방에 남겨드린 5가지 그 어떤 지침을 여러분에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서 이제 해놓으면 아까처럼 이제 여기에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오른쪽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저는 주빌리 교회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냥 샘플로 해보겠습니다. 주빌리 교회 여름 수양회를 파주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 여기에 쉼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김유준 목사가 강의를 하고 여러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두세 줄 정도 이 외에도 여러분이 사역하신 핵심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 해서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 지금 제가 왼쪽에 지침을 이미 줬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이 보고서가 이제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여름 수양의 사역 보고서 하면서 편지 형식으로 나오죠. 가졌고, 또 말씀을 통해 쉼과 회복을 했고, 또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이 있었고, 다시 일상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됐고, 재정 보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 제목까지 주빌리 교회처럼 해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까지 아주 자세하게 제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지금 사항들은요, 다시 들어가서 보면 조금씩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양해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My GPT 빌더를 해놓으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이런 것들 하나만 해놓으셔도 분량과 또 내용의 형식, 어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놓으시면 이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서너 개 정도만 써놔도 이미 여러분이 몇 번 하고 수정을 해놓고 저는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 본문이라든지 어떤 참석 인원이라든지 또 특별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요. 또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영어로 이제 만들어줘 하면 동시에 이것도 다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제가 인원이 많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각자 한번 이런 것들을 챗GPT 오늘 해놓은 부분들을 한번 꼭 활용해 보시고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이나 또 끝난 다음에라도 한번 또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사역을 한 세 가지 정도, 저처럼 아까 제가 한 두 줄밖에 안 적었습니다. 두세 줄 정도 여러분들이 간단히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보고서 작성해줘 하면 그냥 쫙 거기에 맞게끔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실질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나 또 어떤 의견 있으시면 바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여러분에게 프로젝트 제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어떤 정기적인 후원이나 또 정기적인 사역과 좀 별개로 특별히 예를 들어서요. 예, 저의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숭실대학의 이제 글로벌 선교센터를 맡으면서 실제로 숭실대학에 있는 그 정보 이제 관련된 교수님들 함께 또 이 전문 또 이 어떤 ODA 전문하시는 사역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우간다 쪽에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ODA 코이카에서 주관하는 ODA 사업을 실질적으로 선교지와 함께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여러분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보고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정부와 정부 간의 어떤 이 오가는 그런 금액과 또 여러 가지 초안들을 마련하려면 아주 전문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역시도 함께 여러분이 교회나 또 기업이나 정부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사역에 대한 배경, 또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인식,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역 계획과 방법, 그리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누가 수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일정까지 단계별 추진 일정들 여러분들이 계략적으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보신 다음에 여기 밑에 제가 프롬프트를 지금 적어 놨거든요. 6개의 섹션으로 A4 3장, 혹은 10장도 가능합니다. 제안서를 작성해줘 하면서 근거는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로 인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줘. 여러분이 아마 코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 클로드에 이것을 입력해서 제시를 하면 바로 굉장히 사실 방대한 자료들을 쫙 뽑아냅니다. 참고로 이 코파일럿이나 어떤 클로드의 경우에는 무료로도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준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하나하나 뭐 깊이 있게 다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하느냐 할 수 있는데 6가지 섹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아주 기본적인 정도만 이것들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깊이 있게 한번 제시를 해줘. 챗GPT의 6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계략적인 계획을 한번 받아내신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코파일럿이나 혹은 클로드에 입력을 해 보시면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여러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여러분에게 다룰 양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쭉 여러분에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다시 질문이나 어떤 깊이 있는 부분들을 따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제안서들을 다루다 보면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처럼 문서로만 나오게 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자료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챗GPT를 이용해서 혹은 감마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과 사진들을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이트를 제가 2군데 말씀드렸는데 여기 냅킨 AI라고 하는 거, 또 캔바 AI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검색을 어떤 구글에 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또 회원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료 회원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무료로 어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계속 해도 아주 많은 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도 그걸 많이 쓰는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들어가시면 또 여러 포스터라든지 많은 자료들을 또 이런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또 이제 선교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때로는 좀 스스로 정리도 하시고 또 보고할 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아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 리서치 3종 세트를 좀 말씀드리면 현지 상황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또 최신 정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정도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하려면 몇 시간, 뭐 하루 종일 해도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한 5분 안에 전반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에 들어가서 질문을 입력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문상훈 선교사님이 계신 튀르키예 같은 경우 튀르키예 현재 종교 정책을 2026년 기준으로 제시해줘. 그러면 나름대로 그 정부 자료라든지 여러 해외 많은 어떤 연결된 그런 논문과 자료들이 쭉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현지 법령 뉴스 5개 자동 인용, 또 후원교회 보고서에 바로 붙여넣기 가능하고요. 또 제미나이 딥 리서치에 들어가시면 복잡한 주제를 짧게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현지나 영어나 현지어 자료를 종합해서 구조화된 보고서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구글 닥스를 통해서 바로 내보내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챗GPT 딥 리서치에도 들어가시면 동일한 효과, 특히 선교 신학, 종교와 관련 자료 분석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지 상황을 3줄 요약하고 출처도 같이 표기해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활용을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 듣는 분들 혹은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여러분의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환각, 할루시네이션이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PDF를 인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이게 바로 환각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들을 사실 많이 이렇게 AI가 그대로 긁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설교 준비할 때 저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자료들은 리스나 혹은 키스나 혹은 뭐 DDPR나 이런 곳에 있는 KCI급 논문을 정확히 출처와 함께 밝혀줘.
인용해줘라고 한다든지, 또 해외 저널의 경우에는 뭐 SCI급이라든지 ANDCI급에 대한 해외 저널 정식 논문들을 인용해줘.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인용해달라는 것을 같이 요청을 하시면 굉장히 거기에 환각의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것에도 좀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크로스 체크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링크를 같이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링크를 눌렀을 때 바로 그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어떤 개인이 올린 블로그 같은 데로 연결되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뢰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교차 검증하는 부분들을 수치와 인명과 날짜도 검색을 해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동료 선교사님들이나 또 현지 파트너들에게 반드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보고서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한번 실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시는 사역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들어와 계신 러시아에서도 들어오셨고요. 또 여러 나라들 지금 다 여러분 상황과 함께 표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국가명을 치신 다음에 퍼플렉시티에 들어가서 기독교 현황 올해께 어떤지 또 뭐 물론 대부분 작년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요. 2025년 거. 또 지역명을 치신 다음에 종교정책 최근 변화 그리고 여러분 실제 도시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서울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종로구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세분화해서 가듯이 거기 인구 종교 분포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 자료를 한번 퍼플렉시티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저도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퍼플렉시티를 안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거는 지금 클로드인데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서울 종로구의 종교 기독교 교육 관련 자료를 어, 요약하는 거에서 자, 이렇게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서울 종로구의 종교 현황과 기독교 비율 등 관련 자료를 정확한 서지 정보에 근거해 제시해줘라고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좀 요청한 거는 퍼플렉시티에 보십시오. 퍼플렉시티 훨씬 더 정확한 자료들을 제시하는데요. 비교적 클로드도 다양하게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은 자료들을 다 찾아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여기 가져오기 실패한 부분도 있음을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따 한번 여러분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명령을 해놓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부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조금 더 아카데믹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사역적인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쪽에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희 격주로 이렇게 미팅을 계속 지역 목회자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보면 항상 뭔가를 어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그냥 결정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전문 리서치 기관에 어떤 설문조사를 지역 주민들이나 혹은 교회 어떤 구성원들에게 전문적인 리서치를 설문조사를 해서 사역들을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해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감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그 은평구면 은평구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주민들이 대개 보니까 교회가 해주길 원하는 게 교육적인 부분에 되게 많은 필요를 요청한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가 그쪽에 어떤 한 코드를 맞춰서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좀 전문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좀 여러분에게 한번 좀 글자가 좀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 전국 서울시 종교단의 인구에도 나오고요. 또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이게 최근 확정 통계는 2015년에 나오네요. 그래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종로구에 대한 부분은 또 여기에 언제 자료인지를 시점을 유의할 것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출처까지 밝히면서 종교별 어떤 내용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지정보학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몇 년도 어디에서 나온 자료들인지를 사이트까지 대부분 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항상 그 인용을 하거나 자료 리서치 할 때에는 조금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요구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국어 보고서인데요. 여러분이 한국어로 후원교회로 하실 수도 있지만 종종 해외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영어라든지 또 현지어로도 같이 여러분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챗GPT라든지 어떤 혹은 어떤 딥시크 클라우드 혹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제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역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단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하시면 금방 많은 시간들을 줄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AI에 입력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막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자료 파일들을 막 집어넣다 보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반드시 그냥 막 검토 없이 들어갈 경우가 생깁니다. 성도들의 실명이나 연락처, 건강정보, 굉장히 이것은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후원자 명단, 후원 금액, 이런 부분들도 참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잘 블라인드 처리하셔야 되고 또 내부의 의사한 결정 과정이라든지 또 분쟁 이런 내용들이 쉽게 노출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 교회로 말하면 어떤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록 혹은 재직회록, 뭐 공동회의록 이런 회의록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쉽게 올리시기보다는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을 어떤 가명 처리해서 여러분 익명 처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명은 가명으로 그 A 정도, B 집사 이런 식으로 금액도 일정 금액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내부 안건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요약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근거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항상 점검하셔야 될 것은 빠르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문서나 이런 것 가운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비블리컬한 어떤 토대가 잘 되어 있는가,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또 역사적으로 혹은 교회사적으로 바른 정통에 입각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잘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가를 항상 여러분이 골고루 확인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후원교회의 어떤 언어나 신뢰 기준에 부합한지 또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글들을 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후원 편지를 이렇게 받다 보면 때로는 분량이 많더라도 정말 거기에 진정성 있게 아주 정말 정성을 들여 쓰신 글들은 저도 꼼꼼히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출처도 통계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의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나 어떤 새로운 인포메이션들을 조금 더 제공을 해주시면 여기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키우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도 실제로 카톡을 통해 선교사님들에게 늘 실시간으로 자주 이렇게 어떤 연락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민감하지 않은 정보들이라고 한다면, 선교 후원 편지에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잘 함께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루셔야겠죠. 자, 3강 이렇게 제가 지금 한 36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후원 보고서 어떻게 만들지, 또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6가지 섹션을 활용할 부분들, 또 여러분 리서치, 아까 저는 죄송하게도 클로드로 했는데 퍼플렉시티로 하면 훨씬 더 정확한 자료들을 여러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환각들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술은 도구이고요. 선교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AI가 행정을 맡는 만큼 우리는 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9시부터는 또 나만의 AI 빚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것과 함께 또 실제로 여러분 여러 사역들을 더 할 수 있는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질문을 좀 편하게 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구두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채팅방을 좀 활용해서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공유는 일단 중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질문이나 의견들 자유롭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춘모인데요. 오늘도 뭐 써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나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 사진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미리 거기 다 올려놓고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방식은 이제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서의 경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사진을 같이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진의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공유가 되면 개인적으로 또 민감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먼저는 아까처럼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드신 다음에 이 내용을 사실 참고로 클로드 같은데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줘 하면 굉장히 편집을 잘해줍니다. 편집이 보통 클로드에서는 실제로 어떤 워드 파일이죠. 한글 파일이 워드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워드로 만들어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조금 더 첨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여러분 사역과 관련된 분들이나 여러분 사진이 아닌 어떤 이 보고서와 관련 이미지라든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감마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처럼 좀 관련 있는 것들 몇 가지를 넣고 싶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아예 이미지도 같이 만들어줘 하면 대부분 같이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양식을 먼저 다 전반적인 것을 받아 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클로드에 다시 한번 보고서 양식으로 한번 잘 형성해줘 한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에 좀 여러분 사진들을 첨부하거나 또 혹은 이미지는 그 안에서 미리 생성되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 네. 그냥 이제 여기 보고서 작성해서 이제 결국 나중에 무슨 그 요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할 수 있는 뭐 PPT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알려주십니까? 어,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한 번만 질문을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이제 그 뭐 문서를 만든 다음에 보고서든 네. 어떤 내용이든 이거를 이제 PPT나 이런 걸로 발표할 수 있는 아, 프레젠테이션 할 네. 수 있는 것까지 나중에 이제 알려주시는지. 그거는 지금 바로 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챗GPT에서 제가 실제 여름 사역에 대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나온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하기보다는 뭐 여기서 먼저 이렇게 챗GPT 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 다음에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기 위한 프롬프트로 작성해 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이 챗GPT가 바로 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분위기로 한다 하면서 슬라이드 표지부터요. 첫 번째 표지, 또 두 번째 표지 해서 이렇게 두 번째 내용부터 해서 슬라이드 1, 2, 3, 4 이렇게 아까 여러분의 보고서 내용을
이 파워포인트로 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맞는 페이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10페이지로 만들어줘. 뭐 20페이지로 제가 아까 슬라이드 장수를 제가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여긴 지금 한 9장 정도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그대로 아까처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감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마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감마 프로그램 제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열어서 제가 한번 요걸 그대로 한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감마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감사합니다. 또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논문에 그 양주혁 선교사님 주셨는데요. 논문의 문장을 문법과 문맥에 맞게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논문 심사를 위해 등재하는 순간 바로 표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미 여러분 그 어떤 논문이 올라와 있는 어떤 학술지 저널을 통해서 뭐 국제든 국내든 학술지 저널에 이미 공개가 된 자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챗GPT에 집어넣고 해도 상관없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어떤 학자 A라는 어떤 교수님이 예를 들어 어제 제가 예를 들어 신학논총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이제 투고하려고 아직 게재가 되지 실리지 않은 겁니다. 출판이 안 된 건데 심사를 하려고 심사자에게 논문 원고가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심사하기 불편하다고 그냥 챗GPT에 넣어버립니다. 심사해보라고. 넣는 순간 이미 그게 공유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미 챗GPT를 통해서 논문 자체가 공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원 저자는 이게 표절로 그게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보통 아마 카피킬러라고 하는 혹시 논문을 써보신 분들, 이렇게 석박사 하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카피킬러는 논문을 이렇게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을 올리면 바로 표준율이 몇 프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학문적으로 학자들은 보통 7, 8% 넘어가지 않게끔 한 7% 미만으로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학부생들이나 이렇게 제가 보고서들을 보면 뭐 20%, 30% 이상 표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작성을 하게끔 하는데 최근에는 여러분 제가 한 선교사님이 어떤 그 도와드린 일이 있었는데, 챗GPT를 통해서 어떤 논문 표절률을 검사한 결과를 달라라고 했는데, 한 번 그걸 돌리는데, 그 대학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속한 대학에서. 그래서, 저의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연대 도서관을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이제 돌려보니까, 무료로 할 수 있어서 했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챗GPT를 사용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이미 카피킬러처럼 이미 지금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아직 등재되지 않은 실리지 않은 논문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거기서 올렸을 때 심사자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원 저자가 표절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문장을 그 문법과 또 문맥에 맞게끔 바로잡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는 여러분에게 좀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리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튼이라고 하는 AI가 있는데 우리 한국 고등학생이 만든 AI입니다. 그 리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어떤 쓴 글을 뭐 설교문이라든지 논문 같은 걸 여러분이 집어넣으시고 이거를 문법이나 또 혹은 문맥에 맞게끔 수정해줘하면 굉장히 어떤 원문을 크게 손대지 않으면서 바르게 잘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문장 교정용으로는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리튼도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 에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챗GPT를 화면을 공유 안 해놓고서 제가 그냥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따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제 여러분을 이렇게 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같이 여러분에게 파일을 올려드려서 이미 공유해드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AI 사용하시면서 좀 이런 거 좀 궁금했는데 이참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면 오늘 직접 강의와 무관하더라도 한번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러시아의 김경일 선교사입니다. 네, 송교사님 네, 고맙습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네, 예, 잘 예, 예. 들립니다. 네. 어, 예, 예.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나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익숙지 않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이 부분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세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금 어제 오늘 강의하신 내용 속에 많은 그 세밀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이 우리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질문들이 저희는 그렇게 네. 질문할 수 있는 없어요. 그게 아직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그 AI에게 강의 내용에서 이런 질문들을 각 분야마다 어떤 지금 소개하신 질문만 해도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쭉 요약이 돼가지고 그런 모델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면서 하나씩 몇 차례 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질문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런 질문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좀 생소한데 굉장히 아주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저기 이 AI한테 요청해서 만들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간략한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만들면서 있는 질문들이. 그럼 저희가 그런 것들을 놔두고서 일단은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질문도 더 첨부해 가고 또 이렇게 확인해 가고 그러면 조금 훨씬 그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AI가 활용되는 시대에는 중요한 그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질문을 간단하게 사실 저희 부모님도 보면 이렇게 AI를 쓰시지만 그냥 뭐 이거 뭐야 간단하게 그냥 어떤 질의응답 정도의 얘기들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이렇게 일상적인 것도 이렇게 활용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2박 3일 가족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위치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숙박 장소와 또 그리고 일정 또 맛집 추천과 또 구체적인 어떤 거를 두세 가지를 추천해줘 하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일정까지 시간표까지 잘 제시를 해줍니다. 비용까지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요 4강에서 보시면 제가 일부러 그런 프롬프트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따가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실제 하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보시고 실제 또 이 추후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좀 필요한 질문들 목록들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서 그렇게 하나의 또 저에게 과제로 제가 생각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49분이기 때문에요. 잠깐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갖겠는데 그 전에 한번 우리 먼저 문상호 선교사님 중간에 알림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또 4강 10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3강 또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김희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AI 강의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번에는 오픈 강의로 초급자부터 우리 상급자까지 지금 다 들어와 계시고 사실은 설교,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제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급 정보에 대한 프롬프트도 또 알기를 원하실 텐데 일단 이번에 1, 2, 3, 4강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좀 맛보기로 이렇게 강의를 좀 경험하고 추후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이 워크숍을 좀 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교수님하고 또 스케줄을 조절해 가면서 초급자를 위한 또 중급자 그리고 상급자를 위한 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해서 이 PPT 강의 자료에 대한 요청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지금 벌써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1강, 2강은 3강, 4강은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다 보내드리겠고요. 그런데 이게 줌에 들어오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해 주십사 하는 분들이
우리 세선회 단톡방에 지금 꽤 올라와 계세요. 전기가 나가서 못 들어왔다. 태풍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역 때문에 못 들어왔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자료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다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4강을 보시면 이제 AI를 내가 비서처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제 영국에 있는 제 친구는 벌써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가 사실은 전도사 2명의 몫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벌써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4강까지 잘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정말 좋은 도구 삼아서 동력자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사역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는 저희 세선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대표회장이신 우리 박원길 회장님께서 강의 후에 잠깐 이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과 우리 세선회 또 대표로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기도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5분 정도 좀 쉬셨다가 5분 정도 쉬셨다가 우리 교수님 모시고 마지막 강의 또 듣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상황가 있으면 AI 강의 교수님 저기 다음번에도 또 초, 중, 고급반으로도 강의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필요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네. 너무 조분조분하게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분 동안 잠깐 쉬고 5분 후에 또 교수님 모시고 마지막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